그 호텔 내부의 실내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놨었고 욕실로 들어가서 몸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으려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갑자기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어요. 여행 갔다가 세상에. 놀라셨겠네. 그때 느낌이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정말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아유. 그리고 눈도 한쪽 안 보이고. 젊은 나이에. 뭔가 저도 느낌이 있었죠. 아,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손에 있는 쪽에 그 혈점들이 다다다닥 찍혀 이렇게 흰 반점들이 있더라고요. 33살에 살. 뇌경색이야? 저랑 동갑이셔. 아, 왼쪽을 아예 들 수가 없었어요. 벽을 잡고 다닌다거나 다리를 질질 끌고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일단 아이가 제일 케어를 아직 그때 잘 이제 종알종알 이야기를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모든 호기심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 그거를 같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엄마로서에 대한 모성애가 제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아기가 4살이었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냐. 애 손이 갈 나이인데 본인이 저러니. 그때 되게 마음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 지금 뭐 혈관이나 그 다음에 뭐 체지방, 아까도 말씀드린 거 콜레스테롤 치수 뭐 이런 것도 다 정상이고요. 네,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 냉장팩인데. 오히려 주스 이거 아닐까요? 생강차 아니에요? 생강차? 착즙한 주스 아니면. 저만의 그 루틴인 이 생들기름을 이렇게 수저에 반 숟가락씩 꼭 먹고 있어요. 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저만의 루틴이거든요. 들기름이에요. 오, 생들기름이요? 생들기름? 뇌경색이 좋은 식품이 어떤 걸까 저희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 생들기름이 뇌경색에 좋다고 하여서 저는 그때부터 생들기름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단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또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몸도 좀 더 가벼운 느낌? 제일 좋은 거는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생들기름과 들기름은 가공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생들기름은 볶지 않거나 아니면 저온에서만 살짝 볶거나 찌는 과정을 거쳐서 착유한 기름입니다. 즉 가공 과정을 줄인 건데요. 어떤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든 좋은 기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능한 고온의 열에 가해지지 않고요. 첨가물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생들기름은 고소한 맛과 향은 조금 덜하지만 들기름 고유의 영양은 더 보존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이 이렇게 착한 기름이니까 앞으로 저도 뭐 요리할 때 좀 넣고 그리고 그 삼일제분처럼 매일 아침에 저도 한 스푼씩 먹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사서 좀 쟁여두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래요, 과자 그만 먹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들기름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산패와 변질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쟁여두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너무 대용량을 사서 오랫동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한두 달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좀 작은 용량으로 사셔서 이제 빨리 소진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미 개봉을 하신 후에는 이제 냉장고 안에서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팁이긴 한데요. 저는 들기름을 보관할 때 한 참기름을, 그러니까 들기름이 8이면
참기름 이 정도 섞어서 보관을 합니다. 어? 예, 그렇게 하고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참기름만의 고유한 항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들기름의 산패를 좀 억제해 줄 수 있고요. 또 영양소까지도 항산화 성분이 좀 더해지니까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유통기간의 한 2배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과다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기름을 정말 먹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생들기름, 저온 압착 들기름을요 한 반 스푼 정도, 그램수로 한 3g 정도를 3g.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뇌혈관 건강을 위한 건강한 기름 섭취법, 가공 과정이 적은 생들기름, 그리고 보관은 들기름, 참기름을 8대2로 섞어서 꼭 냉장 보관 기억하겠습니다. 아파. 뭘 아파 괜찮아. 아파. 뭘 아파 괜찮아. 진짜 그리고 겨드랑이 있는데도 간지러. 아유 얘는 이렇게 못 참아 이렇게. 다리 있는데 봐봐. 다리 이렇게 펼쳐봐봐. 이쪽으로. 저거 셋이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항상 휴대하고 있는 괄사로 혈액순환을 야외에 나와서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야? 뭐야 이거 화장품 넣는 파우치인데. 발사 왜 이렇게 많아? 이야, 발사 선수시네. 발사가 뭐 집에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집에 있는 빗으로 이 손바닥부터 겨드랑이까지 쓸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뭉친 데를 이렇게 혈액순환을 해주면 정말 너무 시원해요. 저는 사실 뭐 괄사가 집에 있긴 있는데 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뭐 얼굴 라인 이 정도까지였지 좀 사례자분처럼 막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괄사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림프샘에 흐르는 림프액은 노폐물이나 염증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몸속에서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를 못하면 악성 물질이 생기게 되고 부종이나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만성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혈전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겨드랑이나 서해부처럼 접히는 부분에 숨어있는 림프를 살살 잘 풀어주면 전신 림프 순환은 물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세했을 때 겨드랑이 가장 가운데 움푹 들어가 들어가는데. 있는 중앙 곳, 여기를 저희가 극천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몸의 심장을 지나가는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심장의 펌프로 인한 어떤 혈액 순환율을 높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체내 노폐물 배출이라던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림프 마사지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터지기가 쉽고요. 예.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팔 들어서 스트레칭만 해도 림프는 움직이고 또 림프는 뭐 5분,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매일이면 가장 좋습니다. 네. 부족하면 각종 혈관 문제는 물론이고 뇌혈관 노화까지 부르는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 기름이 좀 부족하면 얼굴에 버짐이 빛나고 놀림을 아, 그래요? 근데 어. 그거 외에는 어릴 때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 몸에 기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차요, 또 차트요정 제가 몸이 보내는 기름 부족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기름으로 탁탁 해가지고 이거 마술 같네요. 콧기름으로 탁탁 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는요. 야맹증. 에? 야맹증? 밤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릴 때 야맹증 있으면 당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부족하다고 이 야맹증이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제이슨 씨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사실 야맹증은요, 당근에 풍부한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눈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안구에
지방층을 형성해서 안구가 좀 건조하는 걸 좀 막아주고요. 빛을 감지해서요, 물체의 사물을 식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로놉신의 생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A를 흡수하는 기름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 기름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 몸에 항상 부족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밤에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이제 노화구나. 우리 남편도 그렇게 침침하고 뿌옇게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의 뒤를 따라가는구나 했지. 기름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우리 몸이 보내는 기름 부족 신호 두 번째는요. 건망증입니다. 에이, 건망증 이런 거는 보통 이게 뇌에서 무슨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부족 증상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름, 지방 성분이 가장 많은 장기가 바로 우리 뇌입니다. 뇌는 전체 60%가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기름이 적으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진짜 완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적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이거 신선하다. 자, 그리고 이거 자주 깜빡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니라 평소에 기름 너무 적게 드시는 거 아닌가 식단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름 부족 SOS 보여주시죠, 차요. 네, 우리 몸에 내 몸이 보내는 기름 부족 신호 마지막은요. 혓바늘입니다. 근데 혓바늘은 사실 저 피곤하면 입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 맞아. 네, 이게 다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네, 이 몸속에 기름이 부족하면 이 혓바늘뿐만이 아니라 이게 구강 내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피부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가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입안의 점막도 피부 세포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름이 부족할 때 입병이 우리가 혓바늘이라든가 구강 내 점막에 염증이 자주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지방은 수분 장벽을 구성하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입병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조증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쩐지 저도 옛날에 자취할 때 잘 안 먹었거든요. 귀찮아서. 그랬더니 입안이 막 헐면서 음식을 못 씹겠더라고요. 끔찍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내가 기름이 부족해서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이제 부족을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의 형성과 그다음에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좋은 기름이 이제 부족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제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종 감염이 호발하고 구내염 같은 염증이 이제 호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몸에 기름이 너무 부족하면 생기는 건강 문제는 그런 증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사망률 1위인 뇌졸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해외 연구진이 45세 이상 여성 19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LDL 수치가 70 이하인 사람이 130인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74 이하인 사람이 156 이상 되는 사람보다 또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뭐지? 콜레스테롤 쪽이 다 낮으면 좋다는 생각에 너무 낮추는 게 목표가 되다 보면 정작 적당하게 필요한 우리 몸에서 하는 세포막도 구성하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다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사람도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뇌졸중의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은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그 뇌졸중 경험자의 한 60% 정도는 1년 이내에 이제 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치료를 받더라도 뭐 신체 마비라던가 뭐 언어 장애, 뭐 삼킴 장애, 뭐 치매 등의 그런 후유증들이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에서는요.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이제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뇌졸중은 빨리 알아채고 빨리 병원에 가야 생존율도 높이고 또 후유증도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 뇌졸중을 빠르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단 10초만으로 간단하게 뇌졸중 위험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정준석 선생님, 이 자세한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뇌졸중 신호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10초 동안 손뻗기입니다. 손뻗기. 두 팔을 내 어깨 높이로 그냥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끔 쭉 뻗어주시는 겁니다. 네, 뻗었어요. 이 상태로 양 두 눈을 감아주십니다. 10초 동안에 그냥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내가 보면서 맞추지 못하니까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혹시 내가 뇌졸중에 뭔가 위험 인자가 있다라는 분들은 조금 한쪽 팔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손바닥을 천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이 자꾸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셔서 혹시 내가 뇌졸중에 뭔가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선영 씨는 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지금 팔. 자꾸 떨어지고. 네.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아이, 요거 뇌졸중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근력이 딸려서 아, 살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 운동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을 입으면 뇌로 향하는 영양소,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망가지죠. 손을 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현마비가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뇌졸중 골든타임 그러면은 3시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현마비가 생겼다든지 언어장애가 생겼다든지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시야장애가 생겼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발견되는 즉시 바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